별로 한 일이 없는데도 지치는 것이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는 깊은 사고, 패턴 인식,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은 얕고 반복적인 업무를 요구합니다. 이런 불일치가 말 그대로 여러분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왜 지적인 뇌가 단순한 세상에서 고생하는지 해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메일에 답하고 있거나 이메일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오늘 3번째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에게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심지어 지루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의 뇌는 아침의 모든 대화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프로젝트 일정의 불일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피드백에 담긴 감정적 뉘앙스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회의에서 논의된 예산 삭감의 장기적 영향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집중력 부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지적으로 자극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인지 과부하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신경과학자 러셀 바클리 박사의 연구는 고지능자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들의 뇌는 더 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평균적인 뇌가 일상적인 업무 중에 신경과학자들이 기본 모드라고 부르는 것에 관여하는 동안 재능 있는 뇌는 활발한 처리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출퇴근에 완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V8으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교회 교통체증에 갇혀 하루 8시간 동안 시속 40km로 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엔진은 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용, 복잡한 내비게이션용, 도전적인 지형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고성능 뇌는 과도한 연료를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과열되고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연료를 태우고 있습니다. 앨런 위너 박사의 지적 재능에 대한 종단 연구는 그녀가 적응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지능자들은 평균적인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환경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성을 위해 최적화된 그들의 뇌는 자극이 부족할 때 불안하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인지적 하부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이 여러분의 뇌 처리 능력에 비해 너무 단순하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더 좋은 방법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 환경에서 이런 추가적인 처리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거나 완벽주의로 여겨집니다. 둘째, 지적인 뇌는 일상적인 업무 중에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서 더 높은 활동을 보입니다. 이것은 뇌의 백그라운드 운영 체제로 마음의 방랑, 자기 참조적 사고, 그리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것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집중된 작업 중에 이 네트워크가 조용해집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게 활발한 상태로 남아있어 지속적인 내적 대화와 분석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아론 바베이 박사의 뇌 영상 연구는 고지능자의 뇌가 서로 다른 영역들 간에, 특히 전전 두피질과 다른 영역들 간에 더 활발한 연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향상된 연결성은 뇌가 동시에 여러 정보 스트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에서도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소비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는 평균적인 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 직장 구조, 심지어 사회적 기대까지도 기본 수준의 정신적 처리를 전제로 합니다. 이 기준선을 넘어서 작동할 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인 정신적 환경의 과잉 자격을 갖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1시간이 필요한 시험을 20분 만에 끝내는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효율성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종 처벌받거나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의심받습니다. 또는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즉시 보는 직원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천천히 도달하는 회의에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인지적 불일치는 심리학자들이 실존적 피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장기간 동안 최적의 도전 수준 이하에서 작동함으로써 오는 피로입니다. 해결책은 자신을 둔하게 만들거나 다른 정신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의식적인 인지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의 처리 능력에 맞게 정신적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잡성 주입을 구현하세요. 여러분의 일이 단순한 작업을 요구한다면 도전의 층을 추가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일상적인 보고서를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로 바꾸세요. 부서 간 패턴을 찾아보세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한 다기능 이니셔티브에 자원하세요. 둘째, 인지적 성역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뇌가 전체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헌신된 시간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기술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문학에 참여하거나 모든 지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V8 엔진이 도시 교통에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속도로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셋째, 의도적인 인지 휴식을 실천하세요. 이것은 오락이나 주의 산만과는 다릅니다. 지적인 뇌를 위한 진정한 인지 휴식은 종종 매력적이지만 인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신체 운동, 음악 또는 마음이 긴장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반복적인 수공예입니다. 영재교육의 개척자 중 한 명인 레타 홀링워스 박사는 고지능자들이 종종 자신만의 자극의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적절히 도전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처리 능력과 일치하는 인지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요구 소프트웨어에서 고성능 하드웨어를 실행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단순히 여러분의 인지 아키텍처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개인적인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명확한 이해입니다.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이 설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잡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복잡함을 다룰 수 있는 정신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피곤한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깨우기 위해 어떤 종류의 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심리학과 지적인 뇌의 작동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개발해야 할 선물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